한국외국어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출제예상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외대의 시험시간은 모두 2시간이 주어지고 2시간 내 1600자를 쓰는데 전체적으로 지문의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고 영어 지문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서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 대부분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답안지 분량을 지키고 제목을 쓰지 말 것, 그리고 문항별로 지정된 작성 영역에 답안을 기재하세요. 모두 4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만큼 파트 1에 2개 문제, 그리고 파트 2에 2개 문제, 4개 문제의 답안을 잘 찾아서 작성하시기 바라겠고,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 이것이 꼭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시험 끝 이런 식의 이모티콘이라든가 영어 지문 해석 안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식의 이모티콘을 넣는다거나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 글로벌 외대 반드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청탁성 발언 답안지에 쓰시면 모두 정시로 가셔야 될 것이고, 답안 작성은 지난해부터 검정색 필기구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검정색 펜에서 필기구, 연필이 허용됐다는 뜻입니다. 외대 가시면은 제트스트림을 줄 텐데 이것은 볼펜입니다. 그걸로 쓰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채점관에게 한번 연필 허용되는지 여쭤본 뒤 비심의 샤프심으로, 비심이 가장 진합니다. 또박또박 눌러서 답안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잘 지워지는 지우개 함께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외대는 모두 4개의 문항을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1번, 2번 이것이 한때 묶이는 파트 1이 됩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역시 1번, 2번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고 1, 2번이 합쳐서 200자, 500자, 700자 그리고 두 번째가 900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00자를 서술하고 파트 1에 영어 지문이 포함되고 파트 2에 도표가 포함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외대 키워드 논술은 볼 것도 없이 난이도가 상이었는데 많이 눈높이를 학생 수준으로 낮춘 듯 보이고, 전체적인 서술 방향은 독해 그리고 독해한 내용을 요약하라, 여기에는 영어 지문에 대한 해석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독해한 내용을 다른 제시문에 적용하거나 혹은 도표의 의미를 추론하는 그런 전반적인 독해와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대의 제시문 구성을 개괄적으로 보게 된다면 파트 1에 2-3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파트 1에 영어 지문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개 문항에서 핵심어를 찾아라 혹은 주제를 서술하라, 공통 키워드를 서술하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제시문의 관점을 활용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파트 2에서는 2개의 지문과 그리고 도표가 일반적인 출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비교,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을 적용해서 도표를 설명하든지 도표의 의미를 추론하라, 이러한 문제를 일반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외대의 출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99학년도 문제니까 아주 옛날 문제죠. 그리고 사실 이때부터 외대의 키워드 논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영어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고, 영어 지문과 함께 출제된 외대 키워드 논술이 난이도가 아주 높았던 당시 문제들입니다. 이때는 문제의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던 그런 까다로운 문제를 출제를 해왔다가 2015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부터 현재와 같은 파트 1, 파트 2 그리고 파트 2에 도표를 출제하는 그런 유형을 지금까지 줄곧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2015학년도 문제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외대의 현재 유형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번 유형 정리에서는 2017학년도 토요일 오전 그리고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 그리고 2018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 이렇게 5개 문제의 전반적인 유형의 개괄 한번 살펴보면서 올 출제 경향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외대의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만큼 기출을 충분히 연습하시되 혹시 시간이 부족하시면 도표 문제라도 반드시 모두 풀어보신 뒤 시험장에 가라고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대 논술의 특징을 아주 개괄적으로 정의 내린다면
키워드, 즉 외대 측에서 밝히는 핵심 문구를 찾아서 논술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도표 문제의 내용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것, 이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핵심 문구는 외대 논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물론 다른 대학에서도 핵심 문구나 개념어를 요구하지만 외대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채점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2018학년도 모의문제 채점 기준만 살펴보게 된다면 인간성, 야수성, 법, 힘, 권력, 무력이란 핵심어를 포함시킬 것, 절대권력, 방해, 제거, 무력과 같은 핵심어를 포함했을 때, 그리고 매끄럽고 문장력이 있는 경우 A+를 준다, 이러한 채점 기준을 밝히고 있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어를 빠뜨렸을 경우 점수가 B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비판과 반론의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 2번에서도 문, 무력, 신의 이러한 키워드를 찾아서 비판의 논거로서 역시 그 속에 포함시켰을 때 A를 준다는 등급의 기준을, 역시 도표문항인 3번에서도 이러한 핵심어들을 토대로 해서 이 핵심어는 실제 작성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핵심 문구들 중 한 개 정도를 빠뜨린 경우나 한 개 정도의 문장 표현이 어색한 경우 A0가 된다, 모두 다 들어가면 A+가 된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B의 기준은 핵심 문구 중 3개 정도를 부정확하게 사용하거나 한두 개 단어나 문장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에 따라서 단어나 문장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를, 그리고 핵심어구의 사용 빈도수는 A와 B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외대의 채점 기준의 맥락을 잡고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대 문제는 파트 1과 파트 2 모두 키워드 핵심 문구를 찾아내서 서술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요체가 될 것이고, 이제 지난해 기출의 전체적인 전개 패턴을 살펴보게 된다면, 파트 1에서는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 그리고 올 모의고사 모두 영어가 포함되는데 문제 1번에 포함될 수도 있고, 문제 2번, 파트 1의 문제 2번에 이렇게 영어 지문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 2번 어디든 영어 지문이 포함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파트 1의 1번에서는 요지 입장, 그리고 주제 요지, 요지 주제, 핵심어 요지, 요지 입장,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파트 1의 1번에서는 요지, 그리고 입장, 공통주제, 공통핵심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시문의 요약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준다, 이러한 정도 접근하시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공통핵심어를 요구하는 경우 먼저 공통적인 키워드를 서술한 뒤 각 제시문의 요지를 전개하는 그런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파트 1의 2번에서는 전반적으로 제시문을 활용해서 각각의 관점에 해당하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다른 제시문의 문제를 도출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역시 비판, 상호 비판을 시킨다. 따라서 파트 1의 2번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서술을 한다.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 이제 전체적으로 파트 1을 요약하게 된다면 파트 1의 1번에서는 요약하거나 정리한다 혹은 공통 핵심어를 찾는다. 그리고 파트 1의 2번에서는 하나의 제시문을 관점으로 삼아서 나머지 제시문을 비판하거나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도표가 포함된 파트 2번의 1번에서는 대체적으로 비교를 묻습니다. 비교하거나 혹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거나 비교하거나 다만 2017학년도 일요일 오후에서만 두 문항 모두 도표를 활용해서 서술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파트 2의 1번에서는 비교 서술을 묻는데, 이 비교 서술은 사실 공통점, 차이점과 거의 동일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두 제시문은 어떠한 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바라보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각각은 효율과 형평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무게를 둔다. 이런 식의 기존의 논거를 제시한 뒤 서술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교는 공차 서술, 그리고 차이점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준 뒤 각각의 내용을 서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파트 2의 2번 문제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도표를 해석하거나 도표를 활용해서 제시문의 해법을 전개하거나 도표를 활용해서 제시문의 의미를 추론한 뒤 다시 제시문을 활용해서 도표를 평가하거나 제시문을 활용해서 도표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제시문과 도표를 연결지어 서술한 뒤 그것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본다면 결국 제시문과 그리고 도표를 서로 간에 오가면서 제시문을 토대로 도표를 해석하고 도표를 토대로 제시문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혹은 문제점을 도출하는 그러한 문제를 상호 간에 오가면서 출제한다. 이렇게 파트 2의 2번 문제를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대의 전체적인 서술 전개를 이제 요약하게 된다면 파트 1의 1번에서는 요지와 공통주제, 주제 이러한 식의 내용 파악형 문제를 낸다. 이 과정에서 공통 키워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두 제시문과 겹치는 키워드를 잡아내야 된다. 1-1은 내용 파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1-2에서는 비판 평가의 문제를 낸다. 따라서 하나의 관점으로 나머지 제시문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외대가 요구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2-1에서는 비교 서술을 출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교의 경우 공차 서술을 한다. 차이점의 기준을 대비적인 개념어를 통해서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하나는 선천이고 하나는 후천이다. 하나는 효율을 중시하고 하나는 형평을 중시한다. 하나는 상호성을 중시한다면 하나는 개인주의적 입장이다. 이런 식의 대비적 개념어, 즉 쌍을 이루는 대비적 개념어를 활용해서 각각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에는 핵심 문구, 키워드와 그리고 문장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내려가서 핵심 어휘를 찾아내야 돼.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재구성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키워드와 핵심 문구를 찾아낸 뒤 이것을 자신의 표현으로 이렇게 묶어내야지 문장을 그대로 들어다가 답안에 옮기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찾아내되 그것을 연결하는 서술은 자신이 한다. 그리고 비판 내용을 구체화하되 주어진 관점, 키워드를 반드시 활용하라 혹은 없는 경우 자신이 키워드를 만들어내시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도표 문항의 경우 필요하다면 대표적인 수치 하나 정도를 각 도표별로 포함시키되 두세 개를 잔뜩 나열할 필요는 없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역시 도표 문항 역시 제시문에서 찾아낸 키워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술을 할 때 높은 점수를 준다고 늘 외대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비문학의 경우 본문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핵심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간추려내시면 될 것이고 문학의 경우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키워드, 핵심 개념어를 자신이 만들 때에는 다른 제시문에 있는 개념어를 힌트 삼아서 이것과 어떻게 동일한 선상의 어휘다 혹은 대비적 어휘를 학생 본인이 키워드를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시라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넉넉할 것입니다. 차분하게 서술하시고 연필로 살짝 쓴 뒤에 그 위에 볼펜으로 쓰는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볼펜 자국이 번지면서 자칫하면 실격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애초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비심의 연필로 작성하시기 바라겠고 혹시 볼펜으로 작성하실 학생은 배경지식에 있는 원고지 사용법과 교정보 한번 듣고 이 교정보에 따라서 답안 수정하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의 핵심 주제어 계속 강조드렸는데 찾아내거나 만들 것 문학의 경우 다른 제시문과 이렇게 견주어서 이러한 대비적 개념어를 만들어서 감상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내서 스스로 개념어를 정리해 주셔야 될 것이고 긴 글만 500자 정도만 두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한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자는 한 문단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두 문단인 경우 절반의 비율로 5대5 비율로 자르시면 될 것입니다. 원고지 미리 사전에 안배하셔서 끊어놨다가 나중에 끊어놓은 자리는 지우고 나오시면 될 것이고 글씨체 통일하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정자로 쓰다가 나중에 날려 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한 글씨로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대 옥상정원입니다. 복수 전공이 잘 돼 있어서 들어가면 외국어를 두세 개 이상 배우고 나온다는 그런 대학이고, 제가 만약 다시 대학을 간다면 외대 인도어거나 이런 대학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반드시 합격하셔서 내년에 외대에서 공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마칩니다.